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중국이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에 공식 진입한 이후에 미국의 포위망 돌파를 위해서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지요. 시진핑 주석은 양해 폐막 후에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이후에 베이징에서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브라질 등의 정상과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정상회교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1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이었습니다. 이들 두 국가는 세 자릿수 규모의 기업인이 대거 동행한 국빈 방문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이 알리봉고 온담비 가봉 대통령을 역시 국빈으로 초청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룰라는 남미, 그리고 온딘바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상 외교의 빅피처를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친강 외교부장은 지난 2일 일본, 14일에는 독일 외무장관과 각각 회담하는 등 중국의 껄끄러운 상대를 도맡아서 시 주석 외교를 뒷받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의 디커플링을 깨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외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미와 아프리카는 중국의 우방 외교 강화를 목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지역은 역시 유럽일 겁니다. 중국이 유럽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우선 유럽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시장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갈수록 확대된다 할지라도 유럽 시장만큼은 그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 중국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사활을 걸고 대유럽 외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유럽 국가의 전략적 자주성을 전면에 내세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스페인, 프랑스 정상, 또 우르졸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회담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이 뭐냐? 바로 전략적 자주성이었고요. 친강 역시 이 유럽 국가의 전략적 자주성을 말하면서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 주도 디커플링에 유럽국들이 중립적 위치에 서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대적인 경제 협력 카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중국 항공사들이 에어버스의 항공기 160대를 사기로 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20여 건의 양국 기업 간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중국이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졌던 것인데 이번에도 과감하게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카드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외교적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유럽 사회에서의 지도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과 프랑스의 사실상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지난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초청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을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만 친중적 국가로 만들어버린다면 미국 주도의 유럽사의 디커플링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4일 숄츠 독일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정 이후에 G7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죠. 원래 독일은 중국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밀착된 국가였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가장 먼저 독일 총리를 베이징으로 불러서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숄츠 총리가 중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반발이 일자 숄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걸 요청하면서 대만에 대한 강제적인 전진에 대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진영 대결 등의 방해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미국과의 갈라치기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은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도 외교에 관한 한 외무장관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이 이번에는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을 초청해서 독일과 미국을 갈라치게 하려 했던 겁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을 겁니다. 특히 이 마크롱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아마도 중국이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중국의 편에 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만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를 공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생각은 완전한 오판이었음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일단 마크롱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던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만 해협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무력 사용 위협으로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U의 외교수장인 호세 포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16일 중국과 유럽의 관계는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13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피할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방의 결속을 강조했죠. 이 발언은 최근 중국 방문 때 저자세 외교 논란이 휩싸였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독일의 베어복 외무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러시아 측을 침략자로 칭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강경 자세가 이어지니까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여된 당사국에 무기를 팔지 않을 것이며 민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도 규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또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했고요. 최근 대만 총통과 미 하원 의장 회동에 맞선 중국의 고강도 군사훈련으로 이 긴장이 고조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1일 무역량 가운데 50%를 맡게 되는 대만 해협 위기 고조는 전 세계에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베어복 장관은 독일은 공급망 안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그러면서 디커플링과 망 단절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이 베어복 장관이 대중국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낸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어복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는 중국식 현대화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유럽은 2049년까지 세계의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 천명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이 어떤 길을 택할지 묻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군사 및 경제력 면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강 부장은 중국은 서방의 큰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베어복 장관의 견제에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의 중국을 향한 다양한 문제 제기는 중국이 아무리 유럽 사회의 두 강대국을 구워 삼는다 해도 지금 EU와의 냉랭한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를 해줍니다. 중국과 EU 간의 투자협정이 결정적으로 결렬된 이유가 바로 중국의 인권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베어복 장관이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또한 대만 문제 역시 베어복 장관이 중요하게 제기했는데 결국 중국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일이 EU 내에서 중국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독일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독일이 자국의 5G 네트워크에 내장된 중국산 부품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관계 재평가 차원에서 독일 5G 네트워크에 장착된 모든 중국산 부품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독일이 자국 안보를 우려로 이 자국 통신 네트워크에 중국 화이 그리고 ZTE 그러니까 이 중싱 통신인데요. 이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독일은 이 화웨이 부품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데 주저해 왔지만 이들 통신 부품이 중국의 정찰 활동이라든지 파괴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 개선 시도가 벽에 부딪힌 미국과는 외교적으로 냉각기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호국과의 관계는 강화하고 껄끄러운 국가들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코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숨가쁜 외교전을 중국이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사회를 휘어잡으려는 시도는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중국의 속내를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